네, 코스피는 8,300선, 코스닥은 1,000선을 회복하는 기분 좋은 반등하는 금요일장입니다. 네, 포트폴리오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죠. 박현상 주머니 투자자문 이사 모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 참 녹록치가 않죠. 월요일에 블랙 먼데이로 급락이 나왔다가 그래도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에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지수도 지수지만 외국인의 오늘 매수세가 이렇게 반가울 수 없어요. 반갑죠. 25거래일 만이래요. 반갑죠. 네. 너무 반갑고 외국인이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20일 넘게 매도를 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시장을 겪었습니까? 결국 들어온 거는 종전산이 나고 어떻게 보면 유가가 좀 내리고 매크로 단이 좀 해결이 되는 이런 모습 보일 때 겨우 들어온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일각에 봤을 때 외국인들 매수의 지속성을 조금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기존의 MSCI든 어디든 한국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비중은 정해진 상황에서 우리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정 부분 덜어낸다까지는 우리가 알고 계셨을 거잖아요. 근데 이후에 다음 주에 있었을 매크로 이벤트들이 또 아직은 남아있다. 기억을 해보시면 다음 주에 16, 17일 날 FOMC가 또 있고요. BOJ도 남아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오늘 오르는 건 너무 좋지만 만약에 이번 주에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운데 말씀 드려보는데 저도 이제 유튜브 보면 댓글도 보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8% 빠지는 날 손절 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서우니까는요. 왜 무섭냐면 최근에 들어오셨고 혹은 종목을 높을 때 잡으셔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그때 높을 때 잡았잖아요 얘기하는 지금 순간이 사실 오늘 지금일 수도 있어요. 많이 뜨고 삼성전자가 10% 이상 뜨고 이런 많이 호재가 점증되어 호재가 녹여져 있는 바로 지금 구간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반대로 투자자분들께서 현금이 전혀 없다. 그러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정도의 큰 양봉을 이용해서 일부를 덜어내는 것도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매크로를 대응하는 여러 가지 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FOMC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크로 이슈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 되겠죠. 그렇죠. 스페이스 X 상장. 워낙에 지금 몸집이 큽니다. 역사상 최대 IPO고 공모가는 일단 135달러로 확정이 됐고요. 750억 달러를 조달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좀 숫자잖아요. 몇천조 되니까는요. 네, 이 유동성이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다 자금을 끌어가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수급 이 유동성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저희가 생각을 해보죠. 네.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주식을 팔았다는 전제는 그들의 청약 자금이라든 주식을 살라고 일부 외국계 자금에서 우리 주식을 팔았다고 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이 또 생각을 해보면 편입이 확정이 되고요. 나스닥에 편입이 되기로 확정을 했고 S&P는 아니라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일단 나스닥을 혹은 미국 시장을 추종하는 혹은 추종하는 포트폴리오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상장을 하게 되면 또 다른 거를 팔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내 시장을 무조건 판다는 전제보다는 미국의 빅테크들이 살짝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엔솔, LG 엔솔 사례 옛날에 보셨으면은 상장하기 직전 2달 전부터 빠졌고요. 그리고 상장하고 나서도 한 달 동안 리밸런싱이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지금 당장 오늘 상장해서 오늘 지금 뜨는 거 너무 좋잖아요. 우리 투자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다음 주에도 그들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할 때 우리 시장과 연관된 가장 밀접한 종목이 뭐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혹은 엔비디아 같은 주식들을 일부 줄이고 스페이스 X를 담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시장이 흔들리면 안 되겠지만은 일부 그쪽을 추종해서 이럴 수 있다 한다면은 조금은 그런 여지를 열어둬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금요일마다 나오는데 많이 높을 때 혹은 많이 낮을 때 나와요. 금요일이라는 특성상. 네. 근데 오늘은 높을 때예요. 좀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현금 관리라든지 이런 쪽은 지금 이렇게 기분 좋을 때 조금씩 축구도 보시면서 하시면서 우리 방송도 보시면서 양옆으로 뛰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시면서 기분 좋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거래소 시장에서 적극적인 매수에 들어오고 있지만 그동안 워낙에 매수를 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는 한 번쯤은 그래도 수익을 실현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는 아니고요. 기존에 주도주들이 있는데 네네. 일부를 비중을 살짝 줄이면서. 그렇죠. 나중에 다시 살 수 있어야죠.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섹터 보고 계시는지 집중과 회피로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이사님의 포트입니다. 집중에
방산을 네. 가지고 오셨어요. 사실 이 코너를 통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어쩔 수 없이 집중해 지금 반도체를 가지고 오시거든요. 방산은 지금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부터 공부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속았잖아요. 네. 이번엔 진짜 종전이 나올까요? 다음 주 초에 사인을 할 예정이다라는 뉴스가 오늘 아침에 봤죠. 맞아요. 사실 그건 가봐야지 알 것 같고요. 워낙 저희가 많이 속았기 때문에 물론 네. 저도 종전을 가장 많이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섹터를 보면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삼전 하이닉스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종목들 때문에 지금 많이 소위 소외가 심한 섹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섹터가 저는 방산과 바이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방산은 전쟁이 끝날 것 같으니까 억울하게 두들겨 맞았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니까 네.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컬러 자체가 저는 어제 그제부터 바뀌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을 살펴보시면 거래소가 많이 올랐다가 횡보를 하는데 코스닥은 올라오는 폭이 좀 더 가팔라졌어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거래소가 횡보했고 코스닥이 기염을 토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그 시장 자체는 뭐냐면은 만약에 종전이 했다 치더라도 아시다시피 이후에 뭐 어떤 호재가 더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또 다른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섹터, 물론 삼전 닉스는 기본입니다. 그렇지만은 많이 빠져있는 섹터 중에서 찾아봐야 된다는 게 핵심일 것 같고 지금 숫자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산에 기억을 해보면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죠.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나고 나서 갑자기 올랐어요. 그러니 주요 메이저들 입장에 봤을 때는 1분기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올라가지? 그래서 종전이 시작되는 스탠스가 나오자마자 지금까지 계속 팔았습니다. 네. 팔다가 어제부터 양봉이 나오면서 오늘까지 살짝 돌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을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어떻게 보면 악재의 소멸이지 않습니까? 종전이 끝났으니까 계속.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안 좋은데 자료를 보면 하반기에는 거의 YOY 기준으로 거의 100% 이상의 실적 증가가 예상될 수 있다. 즉 상반기는 여러 가지 비용 문제라든지 수주 문제 때문에 조금 스테디할 수 있어도 하반기에는 그것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것을 손익비가 좋아진다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자가 너무 좋죠. 33만 원, 35만 원, 40만 원 가면 20% 수익이잖아요. 와 좋다 하는데 그럼 지수가 10,000포인트가 넘어 있겠죠. 40만 원 가면.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서도 또 지수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방산이 지금 여기서 20% 30%더 간다 그러더라도 아무도 뭐라 안 그럽니다. 빠진 거의 3분의 2 정도 되돌렸을걸요.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아까 서두로 돌아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월요일 날 블랙먼데이를 반도체 하나 다 들고 있었으면 손절 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또 반대의 경우로 조금은 누워있는 것, 떨어져 있는 걸 봤을 때는 그만큼 손익비가 좋아진다. 버틸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하반기를 대비해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충분히 구축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방산을 천천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방산 섹터를 이제 집중해 보자라는 게 이사님의 오늘 포트시고요. 반대로 회피에는 특정 종목만 보는 이분법적 사고. 그러니까 여기서 특정 종목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반도체죠 또. 우리가 좋아하는 반도체 종목들이죠. 너무 좋은 회사들이고 전닉이라고까지 이제. 네, 그렇죠. 저평가한 네. 회사고. 그런데 지금 어제 오늘 시장 보시면은 코스닥 종목들 올라오는 게 남다릅니다. 맞아요. 그리고 소부장 종목들도 저희가 처음 딱 코스닥 오르는 날 원익 IPS, 테스, 유진테크 동반상한가 친 거 보셨나요? 그 이후에 지금 신고가를 세게 치고 있는 중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최근에 봤을 때 가장 안타까운 점은 밸류에이션이 싼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종목들을 아예 터부시하는. 그런데 터부시해서 바꿨으면 원익 IPS 상한가 먹지도 못했고요. 손절을 끝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매매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만약에 손절을 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날 오늘처럼 떠요. 그리고 한 일주일간 옆으로 횡보해보면 사람 미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가는 주식을 바로 파는 것도 아니고요. 너무 밸류가 있는 너무 빠져있는 주식들을 손절을 크게 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올라왔을 때 이 정도면 내가 리즈너블하다. 이 정도의 손절은 내가 5% 손절은 3% 손절은 가능하다 했을 때 그때 조금씩 바꾸는 겁니다.
그게 가장 우리 있을 때 감내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봤을 때는 너무나도 이게 답이냐. 답은 주식에서 답은요 없습니다. 사실 내가 공부한 거를 얼만큼 싸게 사서 끝까지 들고 가느냐의 게임을 여러분은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이분법적 사고가 최근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불편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사님의 포트폴리오 비중까지 찾아볼 텐데요. 역시나 지금 굉장히 많은 섹터를 가져가고 네. 계십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서는 오히려 좀 수익률 방어가 되셨을 것 같은데 신규 편입 앞서 살펴주신 것처럼 방산 들어와 있고요. 편입 제외에 증권을 넣으셨네요. 증권주가 지금 세 달 만에 순이익이 4조를 넘겼거든요. 증권주 팔고 편입 제외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네.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일부 저는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1년 이상 이 포트를 들고 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된 포트를. 수익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서 일부 편입을 제외한 다음에 다시 실적 시즌에 넣으려고 일단 제외를 시켰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증권사들요 수익 엄청나게 잘 나는 것으로 그러니까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래대금만 보시면 아시잖아요. 신용 규모만 보더라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 있으신 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산을 편입했는데 잠깐 이거 보면은 제 포트가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살살살살 바뀌고 있어요. 잘 보시면은 2차 전지가 들어가 있고 신재생이 들어가 있고 오늘 방산 들어가 있고요. 뭡니까? 제가 이전에는 한 달 전까지는 투톱, 소부장, 자동차 이런 식으로 대형주 위주로 포트를 꾸리다가 지금 한 2, 3주 전부터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는 이유는요. 상대적으로 밑에 있는 것들이 좀 더 편한 위치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가성비 측면을 계속 강조를 시켜드리는데 우리가 얼만큼 끝까지 들고 있을 수 네. 있느냐. 사실 신념이 있으면 끝까지 들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신념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꺾일 때 못 팝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너무나 좋은 종목. 예전에 바이오일 때도 붐일 때도 그랬고 어떤 붐일 때도 2차 그렇고 전지 때도. 다 신념이 있으면 끝까지 들고 가시고 수익도 많이 나시는데 결국 꼭지에서 못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을 보시는 거고 포트폴리오 나누는 거예요. 다소 지지난주처럼 수익이 덜 날 수 있고요. 나 이거 안 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35만 원 갈 것 같아. 37만 원 갈 것 같아. 그래서 쫓아오셨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제도 30만 원 깼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은 새롭게 살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처럼 계좌라든지 포트를 짜놔야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절대 오해하시지 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화이팅입니다.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화이팅이고 그리고 증권주는 이미 사실 오래전부터 포트 안에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한 거고 실적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실적 시즌에 다시 한번 편입을 예고하셨어요. 그렇죠. 이 밖에 지금 화장품, 2차 전지, 신재생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만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제는 코스닥의 시간도 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코스피 종목들이 많고요. 네. 신재생도 고세율도 다 많잖아요. 맞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지지난주까지 너무 쏠려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주까지 사실은 지난주까지도 그랬죠. 쏠리는데 쏠림이 바뀜이 이제 시작이 한 이틀 된 거죠. 시장 보시면 그렇게 되십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뀌어서 다시 그 섹터가 신재생이든 뭐든 신고가가 나면은 이때 하자고 합니다. 시장에서 항상. 그리고 이제 변화가 된 것 같다 누구라도 인정을 안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누구나도 이게 맞다라고 떠드는 순간 항상 신고가를 찍고 있고요. 네. 우리 바닥권과 신고가의 차이가 40% 50%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가 잘못 바꿨을 때 얼마나 크게 힘들어질지는 여러분들 최소 주식 5년 하셨던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 변화에 민감해야 될 때다. 포트를 잘 짜자. 또 한 번 강조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사님 포트 안에 방산 섹터가 신규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안에서 토픽 하나 제시해 주시죠. 일단 기술적으로도 뭐 A라는 종목 B가 다 덜 빠진 게 없더라고요. 맞아요. 다 많이 네. 빠져 있고 오늘 에어로스페이스 양봉이 너무 이뻐 보이긴 하던데 일단 하나 시스템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 시스템. 하나 네. 시스템 당장 지금 내일부터 뜨겠다라고 하기에는 밸류도 좀 비싼 것 같고요. 그렇죠? 다른 종목 대비해서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근데 많이 빠졌다는 게 일종의 포인트인 것 같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보면 K 방산하면 부품
소프트웨어, 밸류체인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하나시스템 같은. 그러니까는 레이더라는 사격, 통제 시스템, 임무 컴퓨터, 광학 다 들어가는 부분은 말씀 안 드려도 알 것 같은데 핵심 포인트는 하반기에 실적 증가세가 가장 가파를 것 같답니다. 즉 지금 워낙 빠져 있고요. 1분기 때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2분기, 3분기 접어들수록 실적이 좋아지게 된다면 빠진 것 대비해서 증가폭이 올라가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는 밸류에이션상으로 싼 걸 얘기를 하자면은 싼 건 오히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싸고요. 현대 로템이 좀 더 쌉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주식을 대할 때 올라가는 이익률 증가폭 할 때가 더 가파르게 반영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보신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 오늘 그래도 기분 좋은 급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자라는 말씀이시고요. 다음 주 투자 전략을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네. 살짝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일단 만약에 트럼프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약간은 좀 걱정됨. 그리고 다음 주에 FOMC도 16, 17일. 물론 케빈 워치가 얘기를 할 때 동결 예상하십니까? 거의 저는 일단 지금은요. 네네. 시장은 거의 예상을 하는데 다음 달 혹은 올해 하반기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번 FOMC는 잘 넘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취임이고 첫 번째 취임에 처음 FOMC이기 때문에 뭔가 그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강력하게 하기에는 아직은 데이터를 좀 더 봐야 되고 아직은 시장을 확인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우려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거죠. 매크로가 완벽하게 해소가 되면은 여기서 뭔가 조금 더 다른 새로운 섹터가 태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 오늘 올라오고 있는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신재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새롭게 올라오는 섹터를 살려면은 현금이 있어야 되니까 다음 주에도 역시 원래 하던 대로요. 새로운 섹터가 보이면은 조금씩 나눠서 우리 기회를 계속 찾는 한 주를 보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전반적인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박현상 주머니 투자자분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